그러니까 수도권화 됐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죠. 어머님부터 했으니까 한 50년 했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광역교통이 이제 뚫려버리면 빨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식당의 퀄리티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도심 지역이 훨씬 좋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냥 밤에 이제 잠만 자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지죠.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전철 호재 키워드를 담은 기사는 총 8,722건에 달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분양 매물의 가치가 주된 내용인데요. 그런 만큼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서 역개통이나 노선 신설을 약속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망 확장에는 우려도 따릅니다. 중심 도시로의 빨대 효과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대 효과란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 현상을 뜻합니다. 수도권 교통망 확장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 개통한 GTX-A 노선도 서울로의 빨대 현상 우려가 많았습니다. 저희 팩트인사이드 팀은 광역교통망 확대가 지역 소멸을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촉하는 것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지역은 경기도 김포.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의 유일한 광역전철망입니다. 역은 총 10곳으로 양촌역에서 한강신도시를 질러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과 연결된 김포공항역에서 끝납니다. 특히 서울을 종착역으로 두고 있어 광역시급 이동량이 있는 만큼 빨대 효과 우려도 종종 있어 왔는데요. 구례역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비껴간 오후 2, 3시였음에도 승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만난 사람들은 골드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광역교통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8시, 9시에 나갈 때나 퇴근 시간 겹쳐서 들어올 때는 진짜 좀 많이 체감을 차 몇 대 보내고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밀고 밀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좀 버스가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왜냐면 골드라인은 커지는 게 불가능한 그거라고 들어서 팩트인사이드 팀이 두 번째로 찾은 지역은 강원도 춘천. 춘천은 닭갈비 골목, 남이섬, 레고랜드 등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전철과 ITX 경춘선, 고속버스 등 광역교통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권을 잇는 경춘선으로 수도권과 통근 통학이 가능하게 돼 수도권 빨대 효과 진단과 우려를 계속해서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경춘선은 2029년까지 확장 계획이 세워져 있고 GTX-B는 춘천 지역까지도 연결 예정인데요. 지역 상권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춘천시를 가봤습니다. 춘천의 상인과 부동산업자들은 수도권 전철 연결로 중심 상권이 이동하고 지역 상권에 업종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영향이 미쳐졌고요. 그 ITX의 반짝 효과처럼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매출의 영향이라든지 손님들의 누적 방문 빈도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래 못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전철역이나 ITX가 개통되면서 변화된 것은 지금 남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온이동 지역으로 많이 상권이 이동했죠. 그러다 새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5년 내 아파트들이 온이동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동은 상권은 많이 죽었고 이쪽 온이동 쪽으로 상권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명동 상권의 쇠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명동 상권 행정동 중 한 곳인 약사명동의 서비스업 사업장 수는 5년간 13곳이 줄었고 도소매업도 31곳 줄었습니다. 반면 남춘천역이 속한 퇴계동은 서비스업이 461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도소매업도 320곳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지역은 동해선 전철로 연결돼 있는 부산과 울산입니다. 동해선은 수도권을 제외한 최초의 광역전철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권 형성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팩트인사이드 팀은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부전역 근처에는 오랜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전시장인데요. 상인들은 광역전철이 개통된 이후 울산과 부산 기장 지역에서 많은 손님이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오세요, 울산 분들이. 전철을 타고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오니까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뭐 여행 삼아 오시기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매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0% 15% 이상? 아무래도 좀 많은 변화가 있고요. 동해선이 이제 개통되고 나서 부전시장에 좀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전시장에 일단 유입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고 젊은 층들도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또 활용하고 이제 구하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태화광역 인근 시민들은 효과를 다르게 체감했습니다. 광역전철을 통해 울산으로 오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역 인근 상권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유입 인구는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태화역까지 와서 버스를 이동을 하고 고가정원을 간다든가 울산대 공원을 간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었다고 듣고 있어요. 지금 상권은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 분위기이긴 해요. 공실률도 조금 많이 있는 상태인데 경기가 조금 살아나야 되겠죠. 통계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이는데요. 부전역이 속한 부산진구 부전일동의 서비스업 사업 장수를 보면 5년간 205곳이 늘었고 도소매업 또한 300곳 이상 늘었습니다. 태화광역이 위치한 울산 남구 삼산동은 같은 기간 서비스업 408곳이 늘었고 도소매업도 597곳 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업체 숫자로는 부전역, 태화광역 인근 또한 광역전철 개통 후 상권이 발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지역은 서로 발전하고 어떤 지역에선 중심지가 이동하는 등 이처럼 광역교통망은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광역교통의 효과를 검증해봤습니다. 경기 지역의 수도권 광역전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역세권에서 전철역 개통 전후로 사업체 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빨대 효과를 다룬 논문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대도시로의 빨대 효과는 국내에서 아직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역교통망 확대가 지역 소멸을 앞당기냐는 물음에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광역교통망 확충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교통망을 보면은 그 업무 중심이 되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전철, 광역철도라든가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한 점에 모이게 되면은 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을 더 강화시키거든요.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간선 도로망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곳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삼성역 같은 데라든가 강남역 같은 데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은 훨씬 더 업무 중심지로서의 메리트가 높아지죠. 왜냐면 모든 교통망이 거기 집중하니까. 다른 나라에선 어떨까? 독일은 국토 균형 발전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광역교통을 포함한 대중교통망, 특히 우수한 철도 교통망으로도 유명한데 이를 확인하고자 독일 현지를 찾았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철도망이 촘촘하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일 철도는 장거리 고속철도, 지역철도, 도시철도가 있는데 모두 같은 철로를 공유하며 유럽의 큰 나라들 중 가장 밀도가 높은 대중 광역교통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베를린 중앙역은 오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열차와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뛰어나 독일의 교통허브라고 불립니다. 독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여기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루르 지역입니다. 루르 지역은 독일 산업의 중심지이자 철강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철강 장비 제조사인 티센크로프 본사가 위치한 SNC가 속해 있습니다. 이외 핵심 도시 뒤셀도르프, 탄광이 발달했던 보움 등 총 15개 도시가 루르 지역을 구성합니다. 인구 5, 60만의 대도시들이 다수 있는 독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역 광역교통망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이 지역을 찾았을 때에도 뒤셀도르프 역과 시티 트램의 풍경은 베를린보다도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Wir sind hier im VRR. Es ist der fahrgaststärkste Nahverkehrsballungsraum in Europa. Das heißt, mit unserem Nahverkehrsraum haben wir ein sehr großes Gebiet mit sehr vielen potenziellen Fahrgästen. 독일의 도시 간 연결이 빠르고 유기적인 이유는 뭘까? 독일에는 교통연합이라는 조직이 여럿 존재하는데 각 지역을 연결하며 통합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e nachdem. Hier haben Sie nur ein Ticket.
Also Sie können sagen, okay, ich fahre Berlin A, B, C, dann fahren Sie bis nach Potsdam. Obwohl Sie dann nach Brandenburg fahren, brauchen Sie kein anderes Ticket. Also Sie lösen das hier am Hauptbahnhof in Berlin oder auch in Potsdam und fahren damit nach Berlin. Das ist einheitlich im ganzen VBB-Gebiet. Also außerdem können wir es dadurch relativ günstig halten, sage ich mal. 말하자면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 카드를 오래전부터 각 지역이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모든 교통연합의 정기권을 하나로 묶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독일 티켓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독일 도시 교통계획은 교통수단의 결합을 중시합니다. 대도시 바깥의 지역은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Und ich würde noch mal gerne sagen, dass die integrative Kombination von unterschiedlichen Verkehrsmitteln ganz wichtig ist. Also einerseits ein gutes Netz für den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 aber gerade an den Rändern in einer Region brauchen wir Konzepte für die, wir sagen, Last Mile. Das heißt, in Bezug auf diese räumliche Einheit, Quartier, Stadt und Region, soll das Netz so organisiert sein, dass man in 5, 15 oder 30 Minuten alles erreichen kann. Und das bedeutet in der Konsequenz, überregionale Bahnverbindungen sind ein wichtiger Standortfaktor für Städte, auch für Regionen, für die Wirtschaft, für die Verwaltung, auch für die Kultur und auch für das Image der jeweiligen Städte. Jede Stadt möchte gerne ICE-Stadt sein. Und deswegen hat die Bahn auch entschieden, das Angebot im Zugverkehr nochmal auszubauen, um möglichst alle Städte über 100.000 Einwohner in Deutschland an das ICE-Netz anzuschließen. 독일의 광역교통망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다핵화 분권화된 도시들을 그물망형으로 이어 균형 발전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줄기 역할을 합니다. 일극화 집중화로 지역 소멸 위험이 커져가는 것이 한국의 상황인 만큼 독일의 도시 교통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의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빨대 효과가 발생해서 중소도시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결국 그 교통망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그 도시 공간 구조에 있어 가지고 중심성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그물망 형태라든가 환상형 광역교통망들이 잘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광역교통망. 지역 소멸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미래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